원일이 TV 6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게 돈. 돈이 왼수라는 생각을 하면서 팩트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근거가 되는 그 팩트라는 게 제1번이 법정 증언이죠.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위증하면 하는 사람도 처벌받으니까 법정 증언은 진실에 가까운 팩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첫 불구속 재판이 열렸어요. 구속만기로 풀려나고 첫 재판이죠. 동양대의 전체 수석 졸업생이라는 A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정 교수가 제일 아꼈고 대학원 추천서도 써줬고 미국 유학 갈 때 추천서도 써줬다니까 한마디로 애제자였대요. 근데 판사 앞에서 검사와 증인이 일문일답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검사, 동양대 산학협력단 보조연구원 인건비 160만 원을 증인과 조민에게 지급했다고 돼 있습니다. 모르셨죠? A씨. 네. 정경심 교수님이 보조연구원으로 이름 올라갔다는 사실 인건비 말씀해 주셨나요? A씨. 설명 안 해주셨습니다. 검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증인. 피고인의 지시로 2013년 12월에 입금받은 돈을 14년 2월 조민 씨 계좌로 다시 이체했죠. 네. 왜 그러셨나요? 교수님이 조민 씨 계좌를 알려주시고 그대로 송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딸 조민에게 연구보조원 인건비 32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근데 절반인 160만 원을 제자를 거쳐서 한 바퀴 돌려서 준 겁니다. 서류상으론 제자 A씨한테 준 걸로 돼 있죠. 근데 그 돈은 실제로는 조민에게 이체됐습니다. 조민은 결과적으로 32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검찰은 조민의 연구보조원 활동 자체가 허위라고 보고 320만 원은 횡령, 이 주장이고 정경심 교수하고 조민은 진짜 했다는 거고 제자들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고 이런 다툼이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증인과 검사의 일문일답을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 정경심 교수가 조사받을 때 그랬다. 증인이 인건비를 받은 뒤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서 받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보조연구원 활동은 모두 조민 씨가 했으니 반환하고 싶다고 했다. 증인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증인 입장에서 보면 조민의 활동 여부도 몰랐으니 내가 받은 것을 반환하고 싶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미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검사 이어집니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일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교수님 과제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법정 증언이고 팩트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자 A씨의 법정 증언은 2014년 정경심 교수가 딸 조민의 계좌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로 이전에 네가 받았던 153만 원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했다. 난 그 돈이 무슨 돈인지 몰랐다. 난 정경심 교수 밑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았냐? 검사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로부터 혜택을 많이 입은 학생이니까 당연히 정 교수가 원하는 거랑 반대의 증언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입니다. A씨 이렇게 말을 하네요. 힘들었지만 연구원으로 등록된 적도 인건비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판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추가 증인이 필요할까요? 근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법정 다툼보다 그 돈 320만 원 그겁니다. 그래, 학생들 연구 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돈 줬다가 자기 딸 계좌로 돌려서 받고 명색이 강남에 빌딩 사는 게 목표라고 문자를 주고받던 분이고 사모펀드 수십억짜리에 들어가서 빌려주고 받은 이자라고 주장하는 돈이 1억 5천만 원인데 이렇게 통이 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래 그 연구비 320만 원 횡령 학생들 코 묻은 돈까지 이렇게 치졸하게 이래야 정말로 큰 부자가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법정 증언을 들으면서 착잡합니다. 돈이 뭐길래. 돈에 대한 팩트만 얘기를 좀 하자면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 논란이 빠질 수가 없죠. 친일파의 공격이라더니 결국 김어준 방송에 달려갔네요. 친문 핵심이라는 김어준 씨가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방송에서. 질문 자체를 이렇게 해요. 원하지 않는 분이 많아서 못 내놓는다? 윤미향 당선자? 네, 그렇죠. 라고 대답을 하죠. 앞에 질문에서 생략된 부분이 기부자 중에 이름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 분이 많아서 명단과 액수를 다 못 내놓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해준 거고 윤미향 당선자는 네 바로 그거죠 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꼭 코치를 하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대답을 이렇게 하라고. 나는 기부금 내역을 다 공개하고 싶은데 공개를 원치 않는 기부자들이 워낙 많아서 내가 까고 싶어도 못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군요. 기부자들이 원치 않아서 기부 내역을 공개하지 못한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좀 들어보죠. 국민들이 기부자 명단과 기부금 사용처도 구분 못하는 줄 아는가? 익명의 기부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 건 기부금의 사용 내역이 아니라 자기의 실명이다. 하지만 자기 기부금을 좋은 곳에 쓰는지 의미 없는 곳에 쓰는지 심지어 삥땅 하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은 기부자가 있겠나? 하태경 의원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않는다면 변명을 해도 그럴듯하게 하고 왜곡을 해도 정도껏 하라라고 일갈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제3자고 당사자는 이용수 할머니 아닙니까? 잠적했다고 알려졌는데 월간중앙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더군요. 잠적할 이유가 없다고 자기는. 주요 발언만 추려보면 윤미향 양심 없다. 왜 위안부 문제 팔아먹나? 돈 빼먹었지 않았냐? 난 할 말 하는 거다. 더 이상 이용 안 당한다. 정대협 고쳐서 못 쓴다. 이젠 해체해야 한다. 이러셨습니다. 이 윤미향 당선자와 여당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할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용수 할머니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 친일 프레임 방어에 끄떡도 안 하시고 계세요. 이용수 할머니는요. 1년 넘게 혼자 고민하다 결정한 거다 그러셨고 윤미향과 민주당이 야당 음모론이라고 지적을 했던 그 최용상 씨에 대해선 기자회견 주선해달라고 한 게 전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미향이 30년 꾸준히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한 건 안다.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윤미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 보고 사리사욕 챙기려고 다 밀어놓고 이건 아니다. 돈을 빼먹었지 않나. 돈 빼먹었다는 말을 2차례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 실제 횡령이 있었다는 거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세상에 어느 NGO가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냐고 뻗팅기더니 정의연이 결국 외부 회계감사 받을 용이 있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뭐 진실과 팩트는 드러나겠지요. 그런데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 고생은 좀 할 것 같아요. 연일 터지는 보도가 팩트에 근거해서 나오고 있어요. 맥주집 지급 영수증이 8배 부풀려져서 회계 처리됐다. 이거 뭐 단순 실수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 치고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는 그 맥주집, 같은 맥주집에서 작년에 후원 행사가 열렸는데 그건 아예 비용 공시 자체가 빠져 있어요. 얼마를 썼는지 아예 깜깜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 일일이 다 소명하려면 고생 좀 할 겁니다. 뭐 자업자득이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죠. 말이 50억이지 50억을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뭉터기로 회계 처리를 해놨으면 일반 회사 같으면요. 벌써 검찰 앞에 가 있을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의연이 기왕 외부 회계 감사 받겠다 했으니까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 같은 분한테 의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마다하지 않을 거고 같은 진보 진영 출신이고 삼성 회계부 정도 다 그분이 파헤쳤으니까 그게 더 공신력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김경률 회계사하고는 또 말도 안 섞는다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권의 친일 프레임은 역공은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가는 거라고. 민주당 김두관 의원, 친일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이건 윤미향 당선자 길들이기다. 이랬고 민주당의 정춘숙 의원은 수요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활동가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서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자 왔다. 이랬고 참여연대는 성명을 냈습니다. 실체 없는 의혹 제기가 2015년 한일 간 졸속 합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한다. 결국 윤미향과 정의연에 대한 공격은 친일파의 공격이다. 이겁니다. 상황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서초동, 법정에서, 여의도에서, 종로에서. 이게 거청한 친일 반일 논쟁보다 저는 정경심 교수랑 윤미향 당선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돈이 뭐길래 한 분은 꽤 돈이 많은 소위 강남 좌파에 굳이 가짜 연구원까지 만들어가면서 320만 원이 뭐라고 320억도 아니고 그걸 빼돌려서 재판까지 받을까 이 생각이 들고 한 분은 타고나길 진보 좌파 평생 돈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또 본인도 그래 왔는데 이게 까면 깔수록 의혹의 본질은 딴 게 아니에요. 전부 돈이에요. 돈. 공통점은 방어 논리가 모두 친일파의 공격이에요. 정치 검찰, 기레기 언론 공격. 그 밑바닥은 친일 세력.
윤미향이 조국 생각 운운하면서 이제 아예 두 사람이 동기화가 돼버렸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돈 중요했던 거예요.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돈 없이 살기는 힘들었겠죠. 한쪽은 오른쪽에서 한쪽은 왼쪽에서 경쟁하면서 올라갔던 거 아닌가 서로. 어차피 둘 다 목표는 돈, 기득권 쟁탈전 아니었을까? 그저 세금 내고 성금 내고 했던 국민들만 불쌍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있긴 해요. 나 돈 싫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명색이 지식인이니까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돈 먹다 걸리면 국민 성금 빼돌리면 부끄러워하고 죄송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지금까지 걸린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경심, 윤미향, 자칭 진보라 주장하지만 돈 앞에서는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보수 쪽 일부 사람들이랑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인정을 안 해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답니다. 그냥 친일파의 공격이래요. 이른바 보수, 정확히 보수인지 기득권인지 모르겠지만 돈 밝히다 걸리면 고개 숙였죠. 이분들은 걸린 것 같은데 이미 고개를 안 숙여요. 친일파의 음해이고 공격이고 기레기들이 근거 없이 음해한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보수든 진보든 친일이든 반일이든 돈 문제는 좀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 외부 감사만 받을까요? 필요하다면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돈 문제, 회계 문제는 투명하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진보, 보수, 친일, 반일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30년 함께 해온 이용수 할머니와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이 수요 집회에 참석을 안 하시잖아요. 돈 투명성 밝히는 게 먼저라고. 저는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은 90 넘은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일본과 잘 싸우기 위해서라도 회계 문제, 돈 문제는 깨끗하게 털고 가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치기 전에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원일이 TV 라이브 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 5월 16일 오후 6시 진보 농객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진보 정권의 앞길, 한국 정치의 진보의 가치는 제자리를 찾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시간 토론에 직접 참여하시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 김수민과 함께하는 원일이 TV 생방송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